글로벌 영어교육 커리큘럼 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유용한 영어교육 정보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글로벌 영어교육 커리큘럼.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 CEFR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무언가 영어 교육을 커리큘러밍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 글로벌 영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러 가실게요. 먼저 이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 여기서는 CEFR이라는 약자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CEFR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의 히스토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정리하게 되었냐면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라는 말이 원래 유래인데요. 이것의 약자가 CEFR로 표기가 되죠. 원래는 2001년도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통합을 하면서 유럽 각 나라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어 학습을 하고 있던 학생들의 어떤 언어의 기준을 통일하자라는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CEFR입니다. 원래는 유럽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평의회에서 발효한 일종의 제도와 같은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유럽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기원은 원래 그런데요. 2001년도 초반에 유럽에서 먼저 이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CEFR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으로 유럽의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둘러보았는데 실제로 영어를 너무나 잘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영어 교육의 결과가 좋아서 그랬는지 이 CEFR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럽 다음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발효가 되었고 2021년까지 거의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이 CEFR이라는 공통적인 언어평가 기준을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로 2021년도 1월 달에요. 일본에서조차도 이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을 국정교과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CEFR을 전 세계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제가 정말 몸소 동남아든 유럽이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본 결과 정말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실제 본 결과가 이 CEFR이라고 하는 레벨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어 교육 기관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CEFR로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EFR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공통된 영어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 영어 교육의 평가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CEFR이란 것은 실제로 이 레벨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CEFR이라고 하는 레벨은요, 크게 6가지 레벨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어에 대한 교육 어떤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외국어를 영어를 많이 배우니까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거꾸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레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어로서의 모든 언어들은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가르치기로 하자라고 약속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시게 영어 교육의 기준으로 조금 좁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영어 교육을 이러한 기준으로 하자라고 통일한 이 레벨은요. 6종류의 레벨이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1 Starter,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레벨이죠.
A2 elementary, 네, A1 바로 다음 단계 레벨인데요. 이 A1과 A2 레벨을 basic user, 기본적인 언어 사용의 단계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A2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B1, Intermediate라는 레벨 보이시죠? 네, B1부터 본격적으로 무언가 조금 전문적인 어떤 느낌의 네, 그러한 영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B1과 B2 레벨 두 개를 묶어서 Independent User. 이제는 영어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C1과 C2 레벨은요. 굉장히 엑스퍼트하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완성도가 되게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레벨입니다. Proficient User라고 해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영어 능력 시험들을 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proficiency test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우리들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C1, C2 레벨은 조금 영어를 많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단계. 유창하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네,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나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어떤 의사표현도 굉장히 섬세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 네,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계가 6개밖에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각 단계 안에서 또 자세하게 보면 네, 모든 어떤 레벨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세분화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6개밖에 없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국내에는 이러한 영어교육 평가 기준이 학원마다 다르고 학교는 그래도 영어 교과서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교육에서 영어 교육들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학원마다 너무나 다른 레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원에서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 레벨이 나오지 않고 네, 도대체 이 평가의 기준을 모르겠고 내신 영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해서 또 수능이 또 1등급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보장도 못하고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 받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시 어떤 취업을 위한 영어 평가를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네. 그래서 어떤 학원에는 뭐 이렇게 영어의 레벨이 몇십 개 레벨이 되는 학원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어떤 개인적인 기관에서 생성해낸 레벨이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레벨은 아니라는 점에 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FR 레벨은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6가지 레벨이 굉장히 어메이징한 놀라운 사실은요. 각각의 레벨마다 정해져 있는 수업 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CFR 레벨을 처음에 세팅한 것은 물론 언어학자들과 네, 교육학자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네, 모두가 하나로 합쳐서 네, 만들어낸 이런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보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네, 교육학적인 이론에 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 레벨에 대한 큰 매력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일단 영어를 A1 레벨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 학습자에게 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영어 학습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 어떤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으로 와닿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네, 이런 모든 그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하나의 레벨에서 다음 단계 레벨로 도달할 때 이 정도의 최소한 수업 시수가 필요해. 자, 이 정도를 하면 그래도 자, A1 레벨은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또 수업 시수를
정확하게 채우면 자 A2 레벨은 완성했어. 이제 B1으로 올라가. 이러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레벨의 설계가 가능하고 학습의 기간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주고 명확한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학부모님들께 CFR 레벨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2년 6개월 뒤에 어느 레벨에 도달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믿지 않으세요.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그렇게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대로 대부분 이렇게 실제로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해보시면 이대로 해보시면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결과를 도달하게 하는 완전한 개런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데 CEFR 커리큘럼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자, CFR 레벨을 하나씩 단계별로 그러면 6개의 레벨을 하나하나씩 살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CFR에서 가장 아래 레벨은 A1인데 실제로 이 A1 레벨 앞에는 국내에서는 Pre-A1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Pre-A1이라는 레벨은 실제 A1 레벨, 말하자면 CFR의 본격적인 진입 단계 레벨인 A1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레벨이 하나 더 붙어 있고요. 영어를 완전히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의 레벨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부분의 영유아나 왕초보 학습자들이 이 레벨부터 시작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A1이라는 레벨로 사실은 아까 6단계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레벨에 진입하기 전 단계 레벨이 사실은 잠정적으로 있고요. 교재들이 보면 이게 Pre-A1 레벨부터 시작하는 교재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A1 레벨인데요. Pre-A1 다음에 A1이긴 한데 이 A1부터가 본격적인 CEFR 레벨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FR의 가장 처음 단계이고 A1 레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와 나의 주변과 관계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표현들, 욕구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더워요, 배가 고파요, 물을 마셔야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생활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현들을 구사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 A1 레벨입니다. 대부분 초등학생 영어의 기초 단계 과정이 이 A1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중학교 내신 과정으로만 살펴보면요. 중등 영어 과정에서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정도의 과정이 이 CFR A1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A1 단계가 지나면요. A2 단계가 오는데요. 자, A2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CFR의 그 어떤 레벨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레벨이 A2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CFR의 두 번째 단계의 레벨이긴 하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A2 레벨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A2가 마스터된 사람은요.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영어를 A2 레벨을 마스터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부터 스스로 외국 여행을 떠납니다. 외국 유학도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외국의 어떤 공항에 도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내 방송이나 이런 것들 또는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서 우리가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대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탑승구가 바뀌었다라든지 지금 보딩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듣지 않아도 그냥 들리게 되는 단계예요. 단순한 어떤 생활 영어가 마스터됐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모든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단계가 되는 바로 그러한 영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독일은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는요. 독일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길에서 외국인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로 그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안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영어 실력이 A2 레벨이다라는 것만 인정을 받으면 웬만한 단순한 사무직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의 리셉셔니스트 같은 데 그런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영어가 A2 실력만 돼도 충분하게 직무를 해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영어가 되게 유창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A2 레벨은 연령보다는 어떤 개인의 영어 실력으로 도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A2 레벨은 보통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중학생이야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여담으로 제 정말 친한 친구가 명문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네, 수능 영어도 만점 받고요. 근데 이 CFR 테스트를 봤는데 A2부터 공부를 다시 하세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A2 레벨에서 정해놓은 스피킹 실력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좀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에게 이 CFR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CFR A2 레벨. 저는 음악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이러한 어떤 정말 국내 명문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본인들의 다른 어떤 적성과 특기가 따로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A2 레벨 정도까지만 마스터를 해놔도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기자 인터뷰가 가능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이 A2라는 레벨을 마스터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B1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B1이 진입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베이직 유저가 아니라 인디펜던트 유저라고 해서 뭔가 좀 독립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EFR에서 인정하는 인터미디엇 레벨입니다. 그렇게 낮지 않은 레벨이에요. 더 매우 높은 레벨도 아니지만요. 비즈니스나 어떤 고등교육 과정에서 영어 활용이 가능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미국 회사, 독일 회사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많이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영어로 기본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레벨이 바로 이 B1 레벨이다.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영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1 정도 레벨을 마스터 하시면 따로 어떤 비즈니스 영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B1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문장이나 어휘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구사할 수만 있다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고 영어로 컨퍼런스가 충분히 가능해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어떤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B1 코र्스는 기본적으로 밟아야 되겠죠.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는요, 외국인 학생들이 하와이 주립대학에 입학할 때 영어 레벨을 최소한 B1 이상이면 돼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조금 가늠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B1 레벨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리딩과 고급 어휘 사용이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레벨이고요. 국내 교과 과정과 굉장히 많이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제 주위에 이제 고등부 영어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모은 결과 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과정 수능에서 다루는 그런 버케블러리와 스트럭처와 어떤 리딩 어떤 그러한 퀘스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FR B1 레벨을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레벨이 B2 레벨인데요. B2에다가 제가 또 별표를 찍어놨죠. A2 다음으로 정말 또 인상적이고 중요한 레벨이 B2 레벨입니다. 유럽에서 CFR이 먼저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학생들은요. 캠브리지 시험 B2, 그게 캠브리지에서 B2를 검증하는 시험이 FC라고 하는데요. 이 FC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하죠. 우리나라 친구들이 내신 시험 100점 맞고 수능에 1등급을 목표로 영어 학습을 하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이 B2에 도달해서 FC 자격증이 있어야 대학교에 진입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B2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고요. B2 레벨 정도가 되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영어로 토론하고 영어로 교수님과 어떤 뭐 논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영어로 에세이 라이팅이 가능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2 정도는 되어야 외국에 있는 뭐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문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깊이 있는 리딩이나 굉장히 고급 어휘가 많이 활용되어지는 레벨이고요. 디스커션이나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것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B2 레벨에 도달하면 실제로 에세이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 같은 곳은 어떤 SAT를 폐지한 학교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공인 영어 점수는 그냥 옵션이다라고 규정한 학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학생들을 어떤 것들로 평가를 하냐면 인터뷰와 에세이, 커먼 앱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다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실력이 인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레벨이 B2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영어 과정, 저는 B2 레벨 정도가 나오는 친구는 수능 1등급 정도는 그냥 너무 쉽게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B2 레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C1과 C2는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리 레벨이고 어느 정도 외국어로서 언어를 거의 완성했다라고 인정해주는 레벨인데 실제로 이 CFR 커리큘럼으로 저는 프랜차이즈 어떤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기도 하고 여러 교육 기관들의 이 CFR 레벨 기준으로 교수 설계 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든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C1과 C2 과정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학사 과정에서 어학의 과정에서 B2까지가 마스터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C1과 C2는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어떤 학문이나 취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일과 학문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나야 C1과 C2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CFR에서 인정하는 매우 유창한 언어 구사가 가능한 레벨이고요. 일상생활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학문과 비즈니스 등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이 자유롭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표현이 섬세하다라는 얘기죠. 미묘한 언어의 차이까지도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버드나 캠브리지 같은 해외 명문대 대학에 입학을 할 때는요. B2만으로도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C1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캠브리지 대학교 한번 들어가셔서 실제로 그 입학 요강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캠브리지 C1 레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C2 레벨, CFR의 최고 레벨까지 가면 자, 나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가? 정답은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거와 CFR 레벨의 마스터리 레벨에 도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EFR은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할 때 어떤 목표와 어떤 그 단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지, 원어민처럼 된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CEFR은 어떤 레벨이냐면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이 영어를 배워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길 원하나요? 취업의 현장에서, 학문의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전혀 장벽이 없게 해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지극히 기본적인 목적이죠. 의사표현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지극히 기본적이고 네,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런 목표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단계까지는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레벨이 되도록 도와주고 어느 단계까지는 네, 해외 대학에 입학해서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CEF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때까지 글로벌 영어 교육 커리큘럼, 자,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 CEFR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드렸냐. CEFR이라는 레벨을 아직 우리 학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나는 오늘 처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시고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영어 교육을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자라고 된 마당에 네, 이것을 모르고 가면 이것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CEFR을 사용해야 되는가? CEFR이라는 전 세계 공통 언어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영어를 가르치면 무엇이 좋은가? 일단 가장 좋은 장점은요. 대한민국 서울 어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나에게서 배운 학생도 네,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공식적인 영어 레벨을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캠브리지 시험이나 어떤 CFR 시험, 캠브리지 미시건 시험 같은 것들을 이미 초등학생 학생들에게부터 치르게 해왔어요. 당시에 그 친구들은 이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치루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10년 뒤가 되면 너희들이 조만간 대학을 가거나 해외에 이민이나 취업을 갈 때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자부심 있게 내가 너무 나만의 방식의 영어 교육이 아닌 어피셜하게 인터내셔널하게 검증되는 영어 교육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What is your English level? 이라고 물어보고 Mine is C1 이라는 이런 대화들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입니다. 제가 가보고 제가 겪었던 현장이에요. 유럽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 레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상대방의 영어 실력을 물어볼 때 토익 점수가 얼마야? 내신 영어를 얼마 받았어? 뭐 어머님들은 미국 교과서 몇 레벨 공부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린 그게 어떤 레벨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공식적인 영어 레벨을 인정받게 해주는 자부심 있는 교육을 하실 수가 있죠. 국제공인 영어시험을 별도로 힘들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시험 만점받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다시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편입을 하려니까 각종 각가지의 공인영어 인증시험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냥 나한테 배웠을 때, 우리 학원에서 배웠을 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따박따박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A2 과정을 겪고 나서 A2 인증시험을 보면 A2 결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별도로 뭔가 다른 시험의 유형을 힘들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자, CEFR 레벨을 사용하면 좋은 장점 또 하나, CEFR이라는 레벨은요. 의사소통,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완성시켜주자라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교수법에는요.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이 모든 영어의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머 책 따로, 리스닝 교재 따로, 리딩 교재 따로, 시험 볼 때는 또 내신 시험 교재 따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통합적인 토픽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수학자와 이런 버케블러리를 가지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기 연습을 시키는 그러한 4skills 통합지도라는 교수법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 개의 책을 섞어 쓰는 것보다 이러한 통합적인 4skills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결과가 되게 확실하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CEFR이라는 레벨을 사용하면 정말 좋은 장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New CFR이라는 기준이 또 나왔어요. 4skills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킬이 좋은 친구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논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중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더라. 너무 스킬적인 거에만 치중을 했더니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런 인지 능력, 언어를 생산하는 능력, 중간에 상호작용하는 능력, 예를 들어 이 인터랙션 그 능력 같은 거는요. 토론을 시켜놓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토론에 끼어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관찰하거든요.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것이 정말 잘 구사를 한다라는 것은 매너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New CFR은 정말 진짜로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보완된 CFR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네, 이제 CEFR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을 이 전세계 공통 언어평가 기준 CEFR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교재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강사분들 트레이닝을 해 드리고요. 다양한 학원의 컨설팅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 mykellyclass.teach.kr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오늘 강의가 끝나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사이트 소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유료 강의들도 있지만 굳이 이러한 유료 강의들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굉장히 다양한 영어 교육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를 수강하실 때 무료 강의, 유료 강의들을 수강하실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블로그 같은 곳에는 선생님들과 어떤 교육자분들에게 필요한 영어 교육 정보들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 CEFR 기준으로 해서 활용되는 이런 교재들에 대한 소개들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이켈리 클래스 마이켈리 클래스 21세기 영어교육 창업연구소 이곳으로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 모든 정보들을 보실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은 절대로 무료이며 회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해서 어떤 강의를 유료로 들으시도록 푸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